가족 모임이 끝난 뒤에도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 하나, 자녀 교육 이야기 하나 때문에 평소 다정하던 사람이 갑자기 멀게 느껴집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자꾸 떠오르고 다음 만남을 피하고 싶은 마음까지 생깁니다. 말이 달랐을 뿐인데 그 사람의 성격과 살아온 세월까지 모두 틀렸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 귀하지만 오래 쌓인 생각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피하기도 어렵고 한번 생기면 더 깊어집니다. 오늘은 의견을 같게 만드는 법보다 달라도 관계를 지키는 법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공자의 기록에는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무조건 같아지지는 않는다는 뜻의 원칙이 나옵니다. 이것을 오늘의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합의하지 못해도 상대를 함부로 다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떠올려 보십시오. 요즘 내 마음에서 의견 하나 때문에 사람 전체를 밀어낸 관계는 없었습니까? 우리는 흔히 관계가 좋으려면 생각도 같아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다른 점이 더 많이 보입니다. 부부는 돈 쓰는 방식이 다르고, 형제는 부모를 돌보는 기준이 다르며, 자녀는 일과 결혼과 삶의 속도를 부모와 다르게 정합니다. 같은 집에서 오래 지냈다고 해서 같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상대가 내 뜻에 맞추지 않으면 존중받지 못했다는 서운함이 생깁니다. 하지만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과 나를 무시했다는 판단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둘을 섞으면 작은 의견 차이가 인격 싸움으로 번집니다. 화의부동은 모든 차이를 좋다고 말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서로 다른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말의 선과 관계의 기본 질서를 지키자는 방향입니다. 오늘 갈등을 돌아볼 때 먼저 물어보십시오. 상대는 정말 나를 무시했습니까? 아니면 단지 다른 결론에 도착했습니까? 논어는 공자가 직접 쓴 한 권의 자서전이 아니라 제자와 후학이 전한 말과 장면을 모은 문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고민에 적용할 때도 옛 문장을 그대로 명령처럼 가져오기보다 그 안의 원칙을 살펴야 합니다. 자로편에는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기만 하지는 않고 소인은 같아 보이려 하지만 진정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대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맞장구 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웃고 돌아서서 험담하는 관계도 조화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속으로 불만을 쌓으면서도 관계를 지키는 척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조화란 차이를 숨기는 상태가 아니라 차이가 있어도 서로를 사람답게 대할 수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종종 침묵을 평화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말하지 못한 감정은 언젠가 다른 자리에서 터집니다. 건강한 관계에는 일치보다 더 어려운 능력, 다름을 드러내되 모욕하지 않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의견 충돌이 시작되면 우리는 내용보다 사람을 공격하기 쉽습니다. 당신은 원래 이기적이야. 너는 세상을 몰라. 그 집안은 늘 그래.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상대의 자존심만 다치게 합니다. 특히 오래된 가족 관계에서는 과거의 실수까지 한꺼번에 불려나옵니다. 한 번의 대화가 수십 년의 재판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첫 기준은 사람과 의견을 나누어 보는 일입니다. 나는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와, 나는 당신을 싫어한다. 는 전혀 다른 문장입니다. 반대할 때는 생각, 행동, 결정처럼 구체적인 대상을 말해야 합니다. 사람 전체를 규정하는 말은 줄여야 합니다. 오늘 누군가와 의견이 다르다면 문장을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당신이 틀렸어. 대신 나는 이 부분이 걱정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의 문을 닫기도 하고 다시 열기도 합니다. 공자의 관계 원칙 가운데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것은 갈등에서 매우 현실적인 기준이 됩니다. 내가 말할 때 끊기는 것이 싫다면 상대의 말을 먼저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내 사정을 모른 채 판단받는 것이 억울하다면 상대의 사정도 묻지 않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당하는 것이 괴롭다면 가족의 잘못을 공개된 자리에서 몰아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울수록 말의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이것은 상대의 주장에 동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도 받고 싶지 않은 방식으로 이기려 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의견의 내용은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을 깎아내리는 방법까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대화를 앞두고 있다면 한 가지를 먼저 정해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반대로 들었을 때도 견딜 수 있는 방식인가? 그 질문이 말의 높낮이와 속도를 바꾸어 줄 것입니다. 갈등이 커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듣는 동안 답할 말만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한 문장을 말하면 우리는 이미 세 문장 뒤에 반박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은 들었지만 뜻은 듣지 못합니다. 특히 부부나 형제처럼 오래된 관계에서는 무슨 말인지 다 알아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익숙함이 이해를 대신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같은 단어도 처지에 따라 뜻이 다릅니다. 돈을 아끼자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불안의 표현이고 자주 만나자는 말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외로움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을 바로잡으려 하지 말고 그 결론 뒤에 걱정을 물어보십시오. 왜 그렇게 생각해? 보다 무엇이 가장 걱정돼? 라는 질문이 부드럽습니다. 상대의 이유를 이해한다고 해서 동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는 항복이 아니라 정확한 대화를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 한 번만이라도 반박하기 전에 상대의 말을 내 말로 짧게 확인해 보십시오. 의견이 다를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이 문제를 당장 끝내야 한다는 조급함이 생길 때입니다. 우리는 한 번의 대화로 상대를 설득하고 결론을 내고 다시는 같은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래 묵은 생각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서둘러 결론을 밀어붙이면 상대는 내용보다 압박을 기억합니다. 그날의 표정과 목소리가 주장보다 오래 남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늘 합의하지 않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선택이 됩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생각해보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하자. 라고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멈춤은 회피와 다릅니다. 다시 이야기할 시간과 조건을 정한다면 그것은 대화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보호한 것입니다. 감정이 높아졌을 때는 옳은 말도 칼처럼 들립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같은 말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잠시 쉬십시오. 관계를 지키는 사람은 언제 말해야 하는지만 아니라 언제 멈춰야 하는지도 압니다. 다름을 존중한다고 해서 모든 행동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 모욕, 반복되는 착취처럼 사람의 안정과 존엄을 해치는 일에는 분명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화의부동은 피해를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공정한 일을 보고도 좋은 관계를 위해 침묵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참는 사람만 희생해서 유지되는 평화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관계의 규칙을 분명히 세워야 진짜 조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그 주제는 말할 수 있지만 욕설이 나오면 대화를 멈추겠다. 돈을 도울 수는 있지만 반복되는 거짓말까지 받아들이지는 않겠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계는 상대를 벌주는 담장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알리는 선입니다. 그리고 위험이 있거나 문제가 심각하다면 개인의 인내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가족, 상담기관, 법률이나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품격은 무조건 참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가족 안의 갈등은 사랑이 없어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고 자녀는 자신의 삶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형제는 부모를 잘 모시고 싶지만 시간과 돈의 여유가 서로 다릅니다. 각자 선한 이유가 있어도 방법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만으로 갈등을 덮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 내 선의만 강조하면 상대의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문장이 상대에게는 통제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선한 뜻은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자의 자기 성찰 원칙을 오늘에 적용한다면 남을 고치기 전에 내 태도를 먼저 살펴보는 일이 출발점이 됩니다. 나는 상대의 선택을 존중했는가? 도움을 주면서 대가를 기대하지 않았는가?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내 뜻을 강요하지 않았는가? 관계를 지키려면 이기는 대화보다 다시 만날 수 있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오늘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다음에 차분히 말을 이어갈 수 있다면 관계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천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의견이 부딪힐 때 상대의 주장 가운데 내가 이해한 부분을 한 문장으로 먼저 말해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비용이 걱정되는 거지. 너는 내 삶을 스스로 정하고 싶은 거구나.처럼 확인합니다. 그 뒤에 내 생각을 말하십시오. 이 순서가 바뀌면 상대는 반박부터 들었다고 느낍니다. 물론 이해한 내용을 말한다고 해서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머물 수 있게 하는 작은 예의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다름을 사람에 대한 겁으로 키우지 않는 법을 살폈습니다. 다음에는 실제 가족 대화와 돈 문제, 오래된 서운함 속에서 이 원칙을 어떻게 쓸지 더 구체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부부가 돈 문제로 다툴 때 겉으로는 지출 항목을 말하지만 속에서는 서로 다른 불안이 움직입니다. 한 사람은 노후가 걱정되어 아끼자고 하고 다른 사람은 지금의 삶도 소중하다며 쓰자고 합니다. 이때 당신은 늘 해프다, 당신은 너무 인색하다 라고 사람을 규정하면 대화는 곧 상처가 됩니다. 먼저 숫자와 마음을 나누어 보십시오. 이번 달에 얼마를 쓸지, 무엇이 꼭 필요한지, 서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따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것이 불안해. 나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면 싸움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 급히 정하기보다 공통으로 지키고 싶은 생활을 찾으십시오. 화의부동은 같은 소비 습관을 갖는 일이 아니라 다른 우선순위를 가진 두 사람이 함께 지킬 기준을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은 돈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의 걱정을 한 문장으로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성인 자녀의 직업이나 결혼 이야기는 부모의 마음을 크게 흔듭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걱정이 커질수록 조언은 쉽게 통제가 됩니다. 그 길은 틀렸다. 내 말을 들어야 후회하지 않는다. 라고 단정하면 자녀는 내용보다 자신의 삶을 빼앗긴 느낌을 먼저 받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질문의 방식입니다. 네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이니? 내가 걱정하는 점을 말해도 괜찮겠니? 라고 물어보십시오. 허락을 구한 조언은 강요와 다릅니다. 자녀의 선택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선택의 책임까지 대신 질 수는 없습니다. 부모는 경험을 나눌 수 있지만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존중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불안을 상대의 의무로 만들지 않는 태도입니다. 오늘은 결론을 요구하기보다 자녀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끝까지 듣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부모 돌봄을 두고 형제자매가 다투는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만이 아닙니다. 사는 거리, 건강, 직장, 경제 형편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똑같이 해야 공평하다고 생각하면 이미 많은 일을 맡은 사람은 억울해지고 여력이 적은 사람은 비난받는다고 느낍니다. 공정함은 늘 같은 양을 뜻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병원에 동행하고 누군가는 비용을 더 내며 또 다른 사람은 전화와 행정일을 맡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수고까지 말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가 더 효자인가를 따지기보다 지금 필요한 일과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을 적어보십시오. 한번 정한 분담도 형편이 달라지면 다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화의보동의 관계는 억지로 같은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조건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피하지 않는 길을 찾습니다. 오늘은 가족에게 불만부터 말하지 말고 현재 맡고 있는 일과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정치와 종교 이야기는 단순한 의견을 넘어 살아온 경험과 정체성에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반박이 사람 전체를 부정하는 말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이런 주제에서는 설득을 시작하기 전에 대화의 안전선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기, 비웃지 않기, 가족이나 과거를 끌어오지 않기, 같은 말을 반복하며 몰아붙이지 않기 같은 규칙입니다. 어느 한쪽이 여기서 멈추자 고 말하면 잠시 끝내는 신호도 필요합니다. 멈춤은 패배가 아닙니다. 관계가 무너지기 전에 열을 식히는 선택입니다. 상대의 신념을 존중한다는 것은 반드시 찬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 역시 내 기준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을 모욕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폭언과 위협이 이어진다면 대화를 계속할 의무도 없습니다. 오늘 민감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내용보다 먼저 지킬 규칙 한 가지를 서로 합의해 보십시오. 오래된 관계에는 오래된 서운함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작은 갈등이 시작되면 10년 전이 말과 지난 명절의 사건까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상처를 동시에 꺼내면 어느 것도 제대로 다루기 어렵습니다. 상대는 공격받는다고 느끼고 나는 또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먼저 오늘 해결할 한 가지를 정하십시오. 지금은 이번 주말 일정만 이야기하자. 예전 일은 따로 시간을 잡아 말하자. 라고 범위를 좁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무시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일일수록 한꺼번에 소비하지 말고 다룰 자리와 시간을 따로 마련하자는 뜻입니다. 말할 때는 사람의 성격보다 구체적인 행동과 그 영향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은 늘 이기적이야. 보다 약속이 바뀌었는데 알려주지 않아 곤란했어. 가 낫습니다. 오늘 대화에서는 한 가지 문제만 끝까지 다루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한 번에 하나씩 풀어야 오래된 마음도 안전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지키는데 가장 어려운 순간은 내가 틀렸음을 알아차렸을 때입니다. 우리는 사과하면 권위가 무너지고 상대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변명할수록 관계는 더 작아집니다. 노너 이인편의 기록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았을 때 자신을 돌아보라고 권합니다. 이를 오늘에 적용하면 사과는 패배가 아니라 수양의 시작이 됩니다. 좋은 사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히 말합니다. 다음으로 상대가 받은 영향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무엇을 바꿀지 약속합니다. 그럴 뜻은 아니었어. 라는 말로 서둘러 끝내지 마십시오. 위도와 상처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거나 부당한 요구까지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 몫만 정확히 인정하면 됩니다. 오늘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다면 설명보다 먼저 잘못한 행동 한 가지를 짧게 말해 보십시오. 사과를 했다고 신뢰가 곧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말보다 다음 행동을 봅니다. 노너 위정편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는 뜻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오늘의 관계에 적용하면 신뢰는 거창한 약속보다 말과 행동의 작은 일치에서 생깁니다. 연락하겠다고 했다면 연락하고 늦는다면 미리 알리며 맡은 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 번이 감동적인 말보다 10번이 평범한 이행이 더 힘이 셉니다. 반대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크게 하면 실망도 커집니다. 앞으로 절대 안 그럴게. 보다 다음부터 일정이 바뀌면 그날 바로 말할게. 처럼 확인할 수 있는 행동을 정하십시오. 상대가 당장 마음을 열지 않아도 재촉하지 마십시오. 신뢰에는 상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작고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정하고 말한 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약속부터 시작하십시오. 모든 관계를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도 반복되는 모욕과 갈등 때문에 만날 때마다 지친다면 거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연락 횟수를 줄이고 민감한 주제를 피하며 만나는 시간을 짧게 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관계를 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를 해치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찾는 일입니다. 화이부동은 무조건 가까이 지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존엄을 지키면서 관계의 가능한 범위를 정하는 태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 위협, 착취, 반복되는 거짓말이 있다면 안전이 먼저입니다. 혼자 견디며 수양의 문제로 돌리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이나 전문적인 도움을 찾으십시오. 관계의 거리는 죄책감이 아니라 현실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오늘 한 관계를 떠올리고 내가 편안하게 지킬 수 있는 연락 빈도와 대화 범위를 조용히 적어 보십시오. 거리는 관계를 지키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대화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세 문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해를 확인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비용과 앞으로의 생활이 걱정되는 거지.
둘째는 내 입장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 선택이 우리 관계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돼. 셋째는 다음 대화를 제안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감정이 높으니 내일 저녁에 다시 이야기하자. 이 세 문장의 순서는 중요합니다. 먼저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 다음 내 생각을 말하며 마지막에 계속 대화할 길을 남깁니다. 물론 상대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이해했으면 말해줘 라고 덧붙이면 됩니다. 이 문장들은 상대를 설득하는 기술이 아니라 서로를 사람으로 대하는 최소한의 틀입니다. 오늘 갈등이 생기면 세 문장을 모두 잘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먼저 첫 문장 하나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짧게 말하고 천천히 들으십시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 전체를 미워하면 관계는 너무 쉽게 다칩니다. 반대로 관계를 지키겠다고 내 기준을 모두 버리면 마음속 원망이 쌓입니다. 우리가 찾은 길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상대의 존엄을 지키고 나의 경계도 분명히 하며 합의하지 못해도 다음 만남의 문을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의 실천은 하나입니다. 의견이 부딪힐 때 곧바로 반박하지 말고 상대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한 문장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입장을 짧게 말한 뒤 감정이 높다면 다시 이야기할 시간을 정하십시오.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약속한 행동을 반복하십시오. 위험한 관계에서는 거리를 두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옳음을 지키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기고 싶은 것입니까? 이 대화를 마친 뒤에도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으로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같지 않아도 예의를 지킬 수 있다면 관계는 아직 잘할 수 있습니다.